안녕하십니까. 솔루웍스 기술지원팀의 배진영입니다. 이번 알쓸신잡에서는 솔루웍스의 기본 패키지로 제공이 되는 판금 기능을 활용을 함으로써 쉽게 판금의 형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루웍스 기본 스탠다드 패키지를 통해서 또 모델링, 어셈블리, 도면화 작업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지만 어떤 고급 공면, 판금, 금형 설계, 용접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기능이 제공이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을 하시질 않죠. 그래서 이 판금 기능을 보시고 회사에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판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평판 재질로 제작이 되는 얇은 판의 형태로 되어 있죠. 코너에서는 굽힘에 대한 반경이 있고 이를 최종적으로 전개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귿자의 모양으로 스케치를 해서 밀어내기를 해서 플랜지를 만든다든지 모서리 선을 선택을 해서 굽혀주는 모서리 플랜지와 같은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려져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평판에 스케치 라인을 그리고 그 스케치 라인의 모양대로 굽혀주는 스케치 굽힘을 사용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일반 모델링에서 수입을 많이 쓰시긴 할 텐데 판금에서도 이러한 베이스 라인이 있고 그에 대한 단면의 모양을 그려서 판금의 형태로 수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수입 플랜지 기능도 제공이 되고요. 로프트처럼 각각의 다른 단면에 있는 스케치의 모양을 이어주는 형태로도 판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플랜지를 하실 때 이런 스케치 모양을 개별로 수정을 해서 판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각 구석의 릴리프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찢어줄지 연장을 할지 등등의 모양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솔리드웍스에서는 이 판금에 대한 굽힘과 전개 시의 이런 인장 길이에 대한 부분을 K팩터 그리고 굽힘 허용 그리고 굽힘 차감 또 연신주의라고 부르죠. 이런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변수값에 대한 제어를 어떤 엑셀의 게이지 테이블 이런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어떤 그 게이지마다의 이 두께별 그 두께별로의 반경값 혹은 어떤 게이지의 요런 두께였을 때는 만약 30도로 접었을 때는 30도로 접고 그의 반경을 0.5R로 할 경우에는 그 안에 굽힘 차감값을 얼마로 쓸 건지 등등의 여러 설정값을 저장해 놓고 이러한 엑셀 값을 정보를 가지고 와서 판금 작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K 팩터와 그리고 굽힘 허용, 굽힘 차감에 대한 부분은 이 K 팩터라는 부분은 이 판금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 그리고 그 중간에 그 가상의 중립축이 있다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그 비율로 값을 주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이 임미로 0.5라는 그 K 팩터를 주고 보시는 것처럼 끝에서 끝까지 100 그리고 또 위아래로도 끝에서 끝까지 100이라는 이런 기역자 모델의 그 판금 형상을 만들었을 때 K 팩터 0.5를 주게 되면 이 실제 가상의 중립축은 이 가운데 중앙에 위치를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생기는 이 가상의 중립축의 요 굽힘 허용값에 대한 길이를 공식에 의해서 구해주면 4.71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K팩터 0.5라는 거를 두고 모델링을 하거나 혹은 굽힘 허용값 4.71을 넣어서 모델링을 하거나 동일한 형상의 모델링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형상을 그렸을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펼치게 되면 가로폭이 196.71mm가 나오는데 이 196.71mm의 판금 길이가 있다면 이 부분을 가운데를
이렇게 접어서 형상을 만들면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100 그리고 위에서 밑에까지 100인 기억자의 이런 판금 형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쿠핌 허용에 대한 부분은 이 값을 알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쿠핌 차감에 대한 이 연신율에 대한 값을 또 뽑아 주실 수가 있죠. 자, 판금은 지금 저희가 만든 이런 판금으로 해서 어떤 모델링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판금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일정한 두께 값을 그냥 가진 하나의 덩어리 데이터 혹은 이런 최종의 판금 형상을 만들기 전에 솔리드 형태로 큰 더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치면 이러한 부분들을 굽힘 삽입을 통해서 판금의 형상으로 변경을 주고 뭐 찢어주는 작업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솔리드 덩어리 형태에 있어서도 내가 굽히고자 하는 면 그리고 찢고자 하는 면에 대한 부분을 설정해 주면 보시는 것처럼 판금의 형상으로 변환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변환된 판금에 대한 파일은 전개도로 전환될 수가 있는 전개도로 전환될 수가 있겠죠. 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스케치 평면에 네, 판금의 기본 베이스가 될 네, 평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폭 100, 네, 세로폭 80을 입력을 했고요. 중앙 직사각형을 통해서 네,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베이스 플랜지 네, 피처를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게이지 테이블이라는 걸 활용을 할 건데요. 찾아보기를 통해서 이 웍스에서 기본 제공이 되는 게이지 테이블 중에 네, 샘플 테이블 알루미늄이라고 되어 있는 엑셀의 그 테이블을 활용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그 게이지마다 두께 값이 달라지도록 네, 뭐 설정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고요. 저희는 게이지 10번에 3T짜리가 적용이 되는 네, 평판을 만들었습니다. 모서리 플랜지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처럼 모서리를 찍어서 위로 굽힐지 아래로 굽힐지 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네, 모서리 선을 추가를 더 찍을 수도 있고 네, 그 모서리 선의 그 길이를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 건지 옵셋을 얼마를 줄 건지 등등에 대한 기준을 잡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모서리에 두 개의 모서리 플랜지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모서리 플랜지 작업을 다시 하는데 네, 옆쪽에 이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디귿자 사이에 서로 겹쳐지는 부분에 네, 사접 컷이 되면서 네, 릴리프가 생기고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저런 부분에 대한 옵션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앞쪽 그 모서리 부분에 모서리 플랜지 네, 기능으로 네, 한 번 더 이렇게 접도록 하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에 저렇게 모서리의 형상을 전체 다 접는 것이 아니라 플랜지 프로파일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사각형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드래그를 통해서 형상을 수정을 하고 혹은 이렇게 기존 제공되는 이 사각형의 모양에 추가적인 네, 스케치의 변경 작업을 해서 네, 원을 그린다든지 요소 잘라내기를 통해서 또 다른 형태로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스케치가 타당하다 네, 마침을 누르게 되면 그려진 스케치대로 모서리 플랜지가 작동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찢어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릴리프는 어떻게 할 건지도 네,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터 플랜지라는 기능을 이용해 볼 텐데요. 마이터 플랜지는 이 모서리 플랜지는 그냥 모서리를 찍어서 바로바로 꺾을 수 있다면 마이터 플랜지는 내가 원하는 형상에 대한 스케치를 그려서 이 부분에 대한 플랜지를 해줄 수가 있고요. 탄젠트한 모서리 선이 있다면 이렇게 탄젠트한 선의 연장을 통해서 연속되는 선에 대해서 다 접어 주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어, 네, 햄이라는 피처를 통해서 어떤 특정 모서리에 햄에 대한 형상을 집어넣도록 하는데요. 이런 햄에 대한 형상을 어떤 식으로 유형을 고를 건지 등등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모서리 선에 햄을 추가를 해봤고요. 그리고 코너라는 피처를 통해서 저희 그 일반 솔리드 모델링에 있어서의 그 못다기와 같은 그런 유형의 피처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웍스에서 그 제공이 되는 그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라이브러리 내용에 보면 그 포밍 툴이라고 있는데요. 이 포밍 툴 내용 안에 그 엠보스라는 폴더에 이 카운터 싱크 엠보스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조 모양대로 그대로 그래서 위로 뚫을지 아래로 뚫을지 뭐 뒤집기를 한다거나 위치를 지능형 치수를 통해서 위치 설정을 또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모서리로부터 얼마 떨어진 지점에 이러한 폼 도구에 대한 설정을 또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카운터 싱크에 대한 부분이 빨간색이 윗면이 빨간색인 부품이 있고 노란색인 부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인 부품의 경우에는 그 선택된 면이 구멍이 나라라고 하는 그 폼도구 관련한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쪽에 대어지는 부분은 구멍이 뚫려지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판금의 형상은 최종적으로 펼쳐졌을 때 어떠한 모양이 되는지를 또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펼쳤을 때 이런 모양새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부분은 그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온 어떤 두께가 일정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웍스에서 판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찍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모서리 선을 찢어 주시게 되면 기존에 접해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서리를 찢어 준 다음에 제가 쿠핌 삽입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꺾여지는 부분에 어떤 반경을 얼마로 줄 건지 기본 그 면을 선택을 또 해주시게 되면 저 면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값이 적용이 되게 되고 또 릴리프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판금의 형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금의 형상을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형상이 될 거다라고 해서 솔리드 모델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거를 판금으로 변환을 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판금으로 변환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기본 베이스면을 선택을 해 주시고 내가 이 부분은 굽히겠다라는 설정들을 하나하나씩 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찢어야 되는 모서리를 자기가 그 검색을 해 주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찢겠다 혹은 내가 이 부분은 굽히겠다라는 설정을 모서리 선을 선택해서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선택한 부분은 굽히고 요 오른쪽 부분도 굽히고 그냥 보시는 것처럼 내가 굽힐면 혹은 찢을면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 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선택을 안 한 면은 없어지고 그 내부는 쉘이 작동을 하면서 판금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환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